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까지 대한민국 전역을 수호하는 이들이 있다. 특전사는 오게 강패다. 특전사는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다. 특전사는 대한민국 넘버 원이다.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전력을 자랑하는 그들은 바로 특전사다. 특전사를 말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힘차게 군가를 부르며 바닷가를 달리고 있는 한 무리. 해상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특전사들이다. 대한민국 젊은 남성들의 최대 관심사 식스팩. 그 귀하다는 복근이 특전사 부대원 모두의 배에 새겨져 있다. 특전사에게 강인한 체력은 필수 요건 중 하나. 아니, 기본인 것이다.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강도 높은 체력 단련 운동에 몸 자체가 단단한 무기가 된 그들. 그야말로 인간 병기가 된 셈이다. 체력 단련이 끝난 그날 오후. 또 어떤 훈련을 준비 중인지 안면 위장 중인 특전사들. 그 표정에서 비장함마저 느껴지는데. 적에게 뭐 빛의 반사라든지 그런 걸 방지해서 저희 노출을 막는 겁니다. 목 부분까지 정확하게 다 노출되는 부위는 정확하게 안면 위장 해가지고 방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1958년 4월 1일 창설된 특전사는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강한 신념과 고도의 훈련으로 대한민국 국군을 대표하는 부대가 되었다. 대한민국 1%의 남자들이 모여있는 특전사. 그들의 존재 이유 자체가 특수전이기에 기본적으로 체력과 정신력이 뛰어난 인재들로 구성된다. 한 개 팀은 1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폭파, 통신, 화기, 의무, 정작 이런 파트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특전사들이 해야 할 훈련은 바로 해상 침투 훈련. 거친 파도와 매서운 바닷바람을 가르며 실시되는 해상 침투 훈련은 특전사들에게 중요한 훈련 과정 중 하나이다. 예, 특전사라면 해상 침투 능력을 구비해야 하기 때문에 해상 침투 능력 구비를 위해서 훈련 중에 있으며 2주간 현 지역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특전 요원이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전사에 근무하는 요원이라면 누구나 해상 침투 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전사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 검은 베레, 공수,
레팩, 천리 행군, 특공 무술 등이 아닐까. 해상과는 어쩐지 거리가 있어 보이는 특전사. 그들이 바다로 간 이유는 무엇일까? 공중 침투뿐만 아니라 해상 작전을 강화할 수 있고 또한 전시에 해상으로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을 실시합니다. 대부분의 침투 훈련은 적의 눈을 피하기 위해 낮보단 밤에 이루어진다. 행동은 최대한 적게, 소리 또한 내지 않기 위해 주로 수신호를 사용한다. 그리고 해안가에 가까워지면 보터의 모터를 끄고 직접 노를 저어서 적에게 위치가 노출되지 않게 한다. 이때 갑자기 발사된 조명탄에 긴장하는 대원들. 지금 저반 지역에서 조명탄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움직이면 아군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복지부동 자세를 취함으로써 이 물체가 아군인지 아니면은 적군인지 아니면은 다른 물체인지 분가를 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모두가 움직이지 않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험이 사라졌다고 판단됐을 시 이번에도 역시 수신호를 통해 적진으로 침투하게 된다. 이 신호는 해척조의 잠수를 의미하는 것. 해척조는 해상 척후조를 뜻하는 말로 해상 침투 시 보트로의 이동이 아닌 수영과 잠수를 통해 은밀하게 해안가로 침투하게 된다. 또다시 조명탄이 터지고 해척조는 조명탄이 꺼지길 조용하게 기다린다. 이후 본대가 안전하게 적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장애 요소나 경계병을 처치하게 된다. 해척조 요원은 엄격한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는데 7주간의 교육기간 동안 외부와는 완벽히 단절되며 특전사 훈련 중 지옥주라 불릴 정도로 악명 높기도 하다. 해적조가 해안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동안 한편 본대는 조용히 그들의 신호를 기다리게 된다. 파도 소리마저 고요한 바닷가. 안전하다고 판단된 순간에도 역시 소리 대신 불빛으로 모르스 신호를 보내는 그들. 보통 귀신하면 해병대를 떠올리게 되는데 특전사 부대엔 안 되면 되게 하라는 특전사만의 좌우명만큼이나 유명한 문구가 하나 더 있다. 그건 바로 귀신처럼 접근하여 번개같이 쳐라. 그 말뜻 그대로 그들의 움직임을 보고 있노라면 귀신이 따로 없다. 드디어 만난 해척조와 본대원들. 담배. 정해진 암호를 통해 아군과 적군의 여부를 판단한 후에야 합류하게 되는 것이다. 단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늦추는 법이 없다. 경계병이나 장애물. 경계병은 없었습니다. 우선 경계병은 없었다고 하니까는 현재 침투 방향으로 해서 계속해서 적군 지역 침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처럼 특전사의 훈련은 매 순간 실전처럼 이루어진다. 계속적으로 전투 전기를 연마함으로써 전시에 나라가 필요할 때는 언제 어디든 즉각적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이 구비된 것 같아서 참으로 뜻깊은 훈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특전사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유사시 적진에 침투해 정찰과 감시, 습격,
적의 주요 시설들을 파괴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특전사. 하늘로, 땅으로, 바다로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침투하는 그들의 특성상 의상 또한 다양하다. 특전사의 임무로는 전시 육해공군 연합특수전 부대를 지휘하여 직접 적진에 침투해 정찰 감시, 타격, 요인 구출 및 암살 등 특수작전을 수행하고 평시에는 대침투 작전, 대테러 작전, 재해재난 및 탐색 구조, 해외 파병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부대로 대한민국 국군의 전천후 기동예비군입니다. 대한민국의 여러 특수부대 중에서도 혹독한 훈련과 체력 단련으로 그 명성이 자자한 특전사. 우선 강한 체력은 기본이고 그 외적으로 인내심, 끈기, 열정이 있어야만이 고된 훈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수시로 이루어지는 특전사의 체력 테스트. 특전사는 특급 체력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평행문 같은 경우는 35개, 윗몸무리 같은 경우는 2분의 100개, 팔굽혀펴기도 2분의 100개이고 턱걸이 같은 경우는 25개, 외줄 오르기는 11m, 5km 측정 달리기는 20분 미만을 뛰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개인별 체력 수준이 중대 전체의 성적에 반영되다 보니 자신과 팀원을 위해 스스로 체력 단련에 최선을 다하는 특전 요원들. 대한민국 1%의 체력은 특전 요원의 기본 요건이자 자부심이다. 네, 저희 특전사는 팀 위주의 전투 부대이기 때문에 팀 내에서 선배들이 이끌어주고 또 후배들이 많이 노력하기 때문에 못 따라오는 인원은 없습니다. 25kg 무게의 군장을 메고 5km를 30분 이내에 주파해야 하는 이 테스트는 마라톤과 같은 끈기와 인내, 동시에 스피드까지 요하는 죽음의 레이스다. 전 속력으로 그냥 달리는 것만도 버거운데 25kg 군장을 등에 들쳐업고 달리려니 체력 소모가 보통이 아니다. 행여 동료가 낙오자가 되진 않을까. 맞잡은 두 손에서 전후회까지 느껴진다. 숨이 턱까지 올라차고 다리는 더 이상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는 상황. 당장이라도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왜 들지 않을까. 하지만 이들이 누구인가. 강한 자부심 하나로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닌 대한민국 특전사가 아니던가. 내가 말했던 아니 그냥 끝났습니다. 선수 안 넘겼다고? 안으로 들어왔다고? 많이 힘드세요? 아닙니다. 얼마에 들어오셨어요? 지금 28분 후반대 들어온 것 같습니다. 28분 후반대. 그러면 어떻게 기록이 잘 나온 거예요? 그냥 특급 안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대가 중대가 다 1등 했나요? 예, 중대 평균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다 특급만 했습니다. 국내외 대규모 행사 시 대표로 시범을 보일 정도로 그 명성이 높은 특전사의 특공 무술. 기왓장이 수수깡처럼 부서져 나갈 정도로 그 파괴력은 놀랍다. 적진의 침투 시 기본적인 소총 등
간단한 화기 외엔 별다른 무기 없이 활동하는 그들에게 타격전 대비는 필수. 적의 심장부를 노리는 특전사에게 몸은 그 자체가 무기이며 살아 움직이는 병기인 것이다. 특전사들은 적의 어떠한 형태의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늘, 땅, 바다를 오가며 고난도의 개인 및 팀 단위 전술을 배양하는 데 매진하고 있으며 이런 훈련을 통해 적의 주요 목표 지점까지 은밀히 침투, 폭파하는 전술을 수행하는 진정한 전투 프로인 검은 베레로 거듭나는 것이다. 돌연 표적 사격이라고 해서 수색 임무 중에 갑자기 나타난 적을 처음에 한 발을 지향 사격을 한 후에 한 발을 제압 사격으로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적과 만났을 때를 대비해 이루어지는 돌연 표적 사격. 단 2번만의 사격으로 목표물을 완벽히 제거하게 된다. 목표 타겟 적중률 100%. 그야말로 절정의 고수들이다. 특전사를 대표하는 또 다른 이름 공수부대. 000 하나 06 0720 0720 70. 그들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수 훈련장을 찾았다. 강활한 적지 중심 지역에 침투해야 부대이기 때문에 누구나 당연히 강화 훈련을 해야 되고 또 평소에 숙달이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전사라면 절대 피해갈 수 없는 강화 훈련. 준비 단계부터 예사롭지 않다. 지금 산악복이라고 강화 전에 착용하는 보호 장구라고. 기본 군장과 화기, 거기에 낙하산까지. 그 무게만도 엄청나다. 통상 낙하산이 한 10에서 15kg 정도 나오고 군장이 25kg 완전 군장입니다. 완전 군장과 낙하산을 들고 드디어 비행기에 몸을 싣는 대원들. 출격 전 비행기의 요란한 엔진 소리가 벌써부터 그들의 심장을 요동치게 한다. 특전 대원들을 싣고 드디어 이륙하는 비행기. 수백 미터 상공 위에서 뛰어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 그들의 심정은 과연 어떠할까? 그리고 강하. 여기서 특전사와 여타 다른 부대와의 차이점에 대해 얘기해 볼 수 있다. 상륙전을 감행하는 해병대는 교두보라고 하는 면을 차지해 이를 확대하는 작전에 들어간다. 면이 있다는 것은 전차와 장갑차, 자주포 등 중장비를 투입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고, 중장비는 면을 확대해 들어가는 결전의 주력 세력이 된다. 그러나 특전사는 낙하산으로 강화하기 때문에 소총과 기관총급 소화기만 갖고 적진에 들어가게 된다. 전차와 장갑차는 물론이고 차량도 가져갈 수 없다. 따라서 특전사의 팀은 면이 아닌 점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오늘 어떠셨어요? 예, 힘들지만 특전사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훈련입니다. 적진 한가운데 몸을 숨기고 은밀히 기동하며 핵심 세력을 파괴해 나가기 때문에 안 되면 되게 하라를 모토로 삼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이다. 1km 정도에서 1000m 정도에서 좋았어요. 그냥 기분 하늘이 나는 것처럼 재밌어요. 처음에 뛸 때도 재밌었어요. 고난이도의 훈련에서 두려움보단 재미를 찾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특전사다. 예, 아주 안전하게 강화 잘했습니다. 무섭지 않나요? 특전사기 때문에 무서운 건 없습니다. 처음에는 긴장도 하고 했는데 이제 여러 차례
강하다 보니까 이제 하늘에서 여유가 좀 생기고 이 경기도 광주가 제 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80도 경사의 암벽에서 로프를 타고 뛰어내리는 레펠 훈련. 여기서도 특전사의 레펠 훈련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다. 거의 90도에 가까운 암벽에서 깎아내려진 절벽을 응시하며 실시되는 역 레펠 훈련. 심한 암벽 지역에서 저희가 통상 후면 레펠을 하다 보면 적을 보면서 하강할 수 없는데 명레펠은 즉각 적을 발견해서 사격하면서 내려올 수 있게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사 김준태 하강 준비 끝. 흡사 지상으로 곤두박질 치는 느낌의 역 레펠 훈련. 보통의 담력으론 하기 힘든 훈련이다. 허공 하나. 이런 고도의 훈련으로 다져진 정신력과 체력은 세계 최정의 부대라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특전사에 들어와서 많은 고된 훈련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뽑으라면 천리행군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천리행군 중에 작전을 다 수행하고 마지막 복귀행군을 할 때 그때 진짜 제 자신의 한계를 많이 느껴본 것 같습니다. 특전사 훈련의 꽃이라 불리는 천리행군. 드디어 대장정의 첫 발을 내딛는 날이 다가왔다. 출발 전 약 일주일간의 긴 여정을 위해 단단히 군장을 싸는 대원들. 군장 결석을 왜 하시는 거예요? 이제 작전을 위해서 이제 행군을 하기 위해서 군장을 결석하고 있습니다. 저 배낭 속에 대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갈까? 우린 군장의 무게를 실제로 한번 재어보기로 했다. 무려 30kg이 넘는 무게. 어린아이 한 명을 등에 업고 천리를 걸어야 하는 것이다. 하늘과 땅, 바다에서 그 어떤 임무가 부여되더라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정예 특전 부대원이다. 부대 복귀 시까지 단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부대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 하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악과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깡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리 행군 중 이동은 대부분 밤에 이루어진다. 그 이유는 적에게 최대한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함인데 훈련이지만 실전과 같이 밤잠을 자지 않고 행군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전방에 우마차길 공차에 대한 통보. 전방에서 175 이상으로 보고 와라. 소록길로 침투하다가 약간 넓은 계알질에 봉착해서 정체했습니다. 전방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신속히 파악해서 본대에 알려주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상훈련 시 해척조와 같이 선발대가 먼저 전방의 위험 요소를 제거한 후 본대가 합류할 수 있도록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다. 적막한 공기가 감도는 깊은 밤의 야산에서는 실전을 방불케 하는 특전사들의 행군이 계속되고 있었다.
위치가 여기니까 전방에서는 12시부터 4시 방향 수색 실시 후에 응거지 점령하시고 오늘 7시에서 12시 방향 수색 실시 후에 응거지 점령하면 내부 통신망으로 보고해서 위치 선정하면 저희가 작전을 하다가 응거할 수 있는 지역에 도착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안전한 지역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수색 실시 후에 응거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회의한 겁니다. 안전한 지역이라는 것이 판명된 후 곧바로 비트를 파는 대원들. 안전한 곳이란 판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시도 경기를 늦추는 법이 없다. 몇 시간 후 완성된 비트. 화장실과 함께 생각보다 넓은 내부 공간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비트 내 은거하며 적에게 몸을 숨기는 동시에 불시에 적이 나타났을 때 급습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도 한다. 식사 또한 비트 내에서 이루어진다. 별다른 찬도 없이 보급받은 전투 식량을 데워 먹는 것이 끼니의 전부이지만 고된 행군 중 먹는 이 식사가 그들에겐 그 어느 만찬도 부럽지 않다. 식량과 물이 있는 대로 계속 버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방향 활동하기 때문에 저기는 피하기 위해서 낮에는 활동을 금하고 있습니다. 동이틀 시간이 되자 더 이상의 행군을 중지하고 잠을 청하는 대원들. 간신히 발을 뻗을 수 있는 비좁은 비트 안에서 고된 몸을 눕힌다. 그들의 밤은 동이틀 무렵에야 시작된다. 잠을 잘 때 역시 돌아가며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 지금 어떤 임무를 하고 계시나요? 예, 현재 저희 팀은 응거지 활동하고 있으며 저는 경계지로서 적을 조기 발견하고 경보하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천리 행군 중에는 여러 가지 훈련들이 시행된다. 유사시 점으로 이동하며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 여러 악조건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천리 행군은 특전사에게 반드시 필요한 훈련이라 할 수 있다. 또다시 저녁이 찾아오고 이번 임무는 적의 통신소를 공격하는 것. 적들의 통신을 차단함으로써 전투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기에 이 임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Fighter General 1, radio check. How do you hear me? 과거의 전투나 디지털 전투 시대가 온 지금이나 정보력에서 우위를 점령한 군이 승리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사실은 불변의 법칙과도 같다. 적의 통신소를 폭파시키는 것은 그렇기에 가장 먼저 실시되는 것이기도 하다. 계획된 코스대로 이동됐고 현재 시간 20시 30분이고 이동 시간 20시 35분. 적군이 볼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 이동하는 대원들. 고요한 밤, 숨소리도 발자국 소리마저도 조심스럽다. 은밀하게 그러나 신속하게 적의 통신소로 접근하는 대원들. 천천히 진입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적진으로 진입하는 대원들. 이때도 선발대와 후발대를 나눠 적의 움직임에 완벽히 대응한다. 드디어 적의 움직임을 포착. 이제 적을 사살하고 통신소를 폭파하는 일만 남았다.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적의 움직임을 따라다니며 빈틈을 찾는 대원들. 그리고 때가 왔다. 통신소 경계병을 제거하고 내부로 들어가 곧바로 다음 작전을 실행하는 대원들. 통신소 곳곳에 폭약을 설치하고 적의 정보 교환을 완벽히 차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야간 행군. 하지만 끝이 없어 보이는 400km의 긴 여정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행군과 함께 이루어지는 전술 작전들은 험준한 산악 지역에서도 작전을 숙지하고 적진에서 임무를 100% 완수할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주기도 한다. 저희들만의 훈련이니까 뭐 자신감 가지고 자부심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특전사 훈련의 꽃, 천리행군. 이 훈련을 완수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은 대원들 모두가 남다르다. 힘들어도 저희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부심 갖고 하고 있습니다. 특전사는 가장 위험한 곳에 가장 먼저 들어가 임무를 완수하는 역할을 한다. 은밀한 작전과 팀워크 때문에 소규모로 짜여진 12명 내외의 특전사 한 개 팀은 300명에서 400명의 일개 대대 작전을 차단하고 고립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충분한 수면은 물론 제대로 된 끼니조차 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도 그간 받은 고난도의 훈련을 바탕으로 특전사들의 생존 능력은 월등하다. 행군 중 보급되는 군수물자. 이 또한 유사시를 대비한 훈련 중 하나다. 산중에 떨어진 군수물자의 위치 파악과 이를 확보하고 적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게 숨기는 것이 이번 작전의 주요 포인트. 군수물자의 경우 식량과 의복 외에도 탄약과 기타 화기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적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확보와 함께 보급품을 숨기는 것이 승패를 가름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대원들은 30kg의 군장을 메고 산악에서도 시속 4km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의 밤은 오늘도 빠르게 흘러간다.
천리 행군 기간 중 특전 요원들은 일일 평균 50km 내외의 거리를 이동한다. 팀 단위 침투 훈련과 정찰 감시 및 항공 화력 유도, 주요 시설 타격, 공중 재보급 등의 특수 작전을 병행한다. 그리고 천리 행군 마지막 날엔 24시간 100km 행군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장거리 지속 행군 능력을 보유한 특전맨으로 거듭난다. 이번 훈련은 적의 보급 이동로를 차단하는 것. 군수물자의 이동로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 앞서 말한 바 있다. 주간에는 제 위치가 노출되기 때문에 밤에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적의 차량이 이동하는 곳을 파악한 후 그 길목의 양쪽 나무에 폭탄을 설치, 이동로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다. 야간에 실시되는 전술 훈련과 행군은 아무리 몸이 병기인 특전사들이지만 쉽지 않은 과정이다. 정신력이 흐트러질 수 있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안 되면 되게 하란 구호를 또 새기고 새기며 임무에 충실한다. 언제 나타날지 모를 적에 대비해 계속해서 경계를 늦추지 않는 대원들. 특히 특전사 저격수는 1km 밖에서도 사람의 관자놀이를 마치는 능력의 소유자들이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적의 차량. 폭파음과 함께 들려오는 총성을 듣고 있자니 마치 진짜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다. 적들을 사살하고 적의 차량에 폭탄을 설치, 혹시 모를 적의 반격에 완벽히 대응하는 특전사 대원들. 군수 물자까지 완벽히 제거한 후 차량을 폭파하면 그들의 이번 임무는 끝이 난다. 또다시 시작되는 행군.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기나긴 여정에도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어 걸음은 그래도 한결 가볍다. 편의치에서 10분간 휴식한다. 이쪽으로 당겨 들어와. 가장 육체적으로 고통이 심한데 그래도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상태. 쉬는 와중에도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발에 온통 물집이 잡혀 한 발짝 내딛는 것도 힘든 지경. 이런 그들을 또다시 걷게 하는 힘은 대체 무엇일까? 조금 나아졌네요. 그래도. 혹자는 천리 행군을 두고 가혹한 행위라고도 한다. 하지만 대원들은 안다. 이 행군을 통해 무엇을 얻고 무엇을 배우고 스스로 얼마나 성장하는가를. 악천후 속에서도 그들의 행군은 계속된다. 천리 행군 중 펼쳐지는 수색과 정찰 등의 전술 훈련은 실제로 무장 간첩을 소탕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 험난한 길을 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걷고 있을까? 뻔뻔하게 힘과의 싸움을 이기는 게 가장 큰 노하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이 벌써 10번째 천리 행군이란 오춘호 상사는 천리 행군을 자신과의 싸움이라 말한다. 체력이 완전히 소진된 가운데도
계속해서 걸을 수 있는 강한 정신력. 내가 나를 이기는 자신과의 싸움. 그것이 바로 천리 행군인 것이다. 근데도 어차피 해야 되는 거 즐겁게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더 자부심과 삶을 살아가는데 이러한 고통증과 이러한 것을 극복해내면 나중에서도 밖에서도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특전사 마크의 상징처럼 그들만의 지치지 않는 열정, 용맹한 기계가 산 전체를 휘감는 듯하다. 복귀 행군길에 오른 대원들. 대한민국 최정예, 최강 부대란 자긍심으로 이 험난하고 위험한 길을 걸어온 그들에게 더 이상 불가능한 임무란 없을 것이다. 더위와 추위, 그리고 배고픔과 극심한 고통에도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함께 길을 걸어온 대원들. 그들에게 천리 행군은 단순한 훈련을 뛰어넘어 진한 형제를 나누는 여정이기도 한 것이다. 복귀가 얼마 남지 않은 지점. 대원들의 걸음에도 점차 속도가 붙는다. 매일매일이 도전인 특전사의 훈련들. 잠시 후면 그들은 또 한 번의 도전에 성공할 것이고 내일이면 다시 또 다른 도전 앞에 서 있을 것이다. 지친 대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행군길을 찾은 여단장. 때론 아버지 같은 여단장의 격려에 울컥하는 마음과 더 힘을 내어 걸을 수 있는 용기가 교차한다. 바로 차량 그 도로에서는 휴식 없이 바로 산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5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5km 그냥 빼는 거야? 1시간 코스 정도 돼요. 부대로 복귀하는 마지막 산행. 거친 숨소리에서 그들의 고통이 전해진다. 안 힘드십니까? 안 힘듭니다. 집중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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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말은 필요 없다.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 어느덧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행군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 현재 위치가 우리가 그 한금태에서 지금 계획 따라 지금 연습한 지금 안부에 와 있는데 지금 본대가 지금 뒤에 지금 한 10분 정도 지금 쳐져가지고 지금 있으니까 통로상에 위험 요소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 먼저 내려가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며칠간 그들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잡념들은 어느새 집 생각, 가족 생각, 그리고 나라 생각으로 바뀌고 있었다. 천병이라 알리고 천병이 보고 있는 정상은 매우 시원하구나. 좀 나갔으니까 힘내고 올 수 있도록. 아이고 뭐 힘든디. 50m. 얼마 남지 않은 정상. 없던 기운마저 솟아난다. 어떠세요? 상쾌합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습니다. 이제 바로 앞에 능선이기 때문에 한 걸음만 더 내밀면 됩니다. 11적대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안 되면 되게 하라. 이처럼 모순적이면서도 특전사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말도 없을 것이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은 억지인 동시에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들의 실력이 아닐까.